디지털 프라치는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전체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거, 보통 이제 4, 5개월 걸리지 2, 3개월 정도 걸렸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완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조금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튼치과병원의 손윤락 원장입니다. 오늘도 디지털 프라치의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5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올해 7월 달에 처음 내원을 하셨는데요. 구강 내 사진을 보면 오른쪽 송곳니 부위에 지르코니아를 이용을 해서 브릿지를 했었는데, 오른쪽 송곳니 부위가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서 치근이 이렇게 노출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부, 특히 이제 상악 중절치 부분도 잇몸이 많이 내려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내부의 뼈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브릿지로 연결해 놓은 뼈 부위에 염증이 좀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이제 판단이 됐죠. 측면에서 본 사진인데, 송곳니 부위가 많이 이렇게 드러난 게 보이고요. 아래 앞니와 윗 앞니와의 각도 관계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뻗어져 있는 저런 부분 때문에 입도 좀 튀어나와 보이고 해서, 위쪽 부분을 치료를 하면서 아래쪽까지 같이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심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분 이제 측면 구강 외 사진을 보면은 요 코 아랫부분이랑 요 인중 부분 이 각도가 되게 이제 작은 걸 알 수 있죠. 윗입술의 각도랑 아랫입술의 요 각도가 너무 이제 뻗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저 부분도 이제 같이 치료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이쪽 부분이 오른쪽이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왼쪽이라는 거를 알고 오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상악의 6개의 그 브릿지는 다 발거를 해야 되는 상태였고, 얘를 이제 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전치부 저 부위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전치부를 이제 2개로 나눠 가지고 송곳니 자리, 그 다음에 대문니 자리, 오른쪽 부위 2개, 왼쪽의 중절치 부분과 송곳니 부분 4개를 심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아래쪽 치아의 브릿지도 벗겨내서 다시 이제 각도를 맞춰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 했을 때 전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임시치아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치료 기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발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 후 측지 식립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지금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뼈가 너무 많이 녹아 있고, 저 부분에 염증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빼고 나서 뼈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예지성 높은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한 이후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서 뼈 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 그때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치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뼈랑 또 임플란트를 붙는 그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 짧아도 4개월, 또 5, 6개월은 다 걸릴 것 같은 그런 진단이 나왔죠. 이 상황에서 앞니니까 앞니를 없이 지내면 안 되시잖아요. 임시치아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임시치아는 이제 저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와이어 템포라고 저희가 부르는, 임시치아의 양옆에 이렇게 와이어를 대가지고 옆에 치아를 연결해서 걸어서 쓴 형태. 이 모델은 지금 치아가 1개짜리인 경우에 샘플로 가져온 건데,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6개의 치아가 되니까 4, 5개월 동안 앞니에서 저 부분을 이제 끼고 이제 지내셔야 됩니다. 단순히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회생활 하실 때 끼시는 거고, 식사를 하실 때나 이제 주무시고 할 때는 이제 빼고 주무셔야 되는데 조금 불편한 임시치아가 되겠죠. 첫 번째 치료 계획은 지금처럼 임시치아를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꼈다 뺐다 하는 이제 가찰성으로 쓴다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하죠. 기간도 물론 좀 길거니와. 다른 방법을 저희가 고려를 해봤는데요. 디지털 프라치로 가는 거죠. 앞쪽에 있는 치아는 어차피 지금 빼야 되니까, 근데 이쪽에 4개를 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이제 어금니 부위 여기하고 여기 부위에 그 임플란트 자체를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프라치는 보통 6개 정도 임플란트가 필요하니까 4개가 이미 심겨져 있으니 그걸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2개만 식립을 해서 전체를 연결하는 거죠. 이 방법이 지금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뺀 부위, 송곳니 부위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위에 지금 뼈가 안 좋죠. 염증 때문에 뼈가 지금 많이 소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치아를 빼고 나면 그쪽에 뼈가 다 차고 나서야 수술이 가능하지만, 프라치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일단 빼고 나서 그 자리에 심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 위치를 이제 2개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뼈가 좋은 위치에 넣을 수 있으니
요거는 빼고 바로 들어가는 걸로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를 빼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없어지니까 전체 치료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니까 일단 전체 치료 기간이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길어도 3개월 안 될 것 같은 그런 진단이 나왔고, 일단 그 기간도 짧지만 그 기간 동안에 써야 되는 임시치아 형태가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된 형태로 가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편하시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더니 환자분이 그럼 두 번째 방법을 하시겠다고 해서 디지털 풀아치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디지털 풀아치 치료 과정은 보통 이제 6번 혹은 7번 정도의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날 이제 진단을 시작을 했죠. 미리 찍어 놓은 CT하고 스캔 데이터를 정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위치에 이제 두 개만 새로 식립하면 되겠다, 이렇게 진단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저 임플란트는 그대로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는 건 새로 식립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이용하기로 했던 이 부위, 왼쪽에 이제 소구치 부위에 있던 이 임플란트를 자세히 봤더니 상부에 이제 뼈가 조금 소실이 된 상태라서 쟤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발걸을 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조금 더 깊게 심어서 건전한 뼈가 있는 부분까지 심어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원래는 2개를 새로 심기로 했는데 이제 3개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술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고정성 임시치아를 만들어 놓죠. 2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당일 사진이고요. 어금니 부위에 탈착이 용이한 형태로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금니 부위의 보철은 쉽게 뺄 수 있는 형태가 됐고, 그리고 앞니에 흔들리는 부위는 이제 발치를 해서 수술 전 상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자리에 이렇게 수술 가이드를 시접을 하고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 다음 수술을 할 때 수술 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제 사진이고, 앞니 2개랑 왼쪽에 앞니 부분 이렇게 3개가 지금 새로 식립이 된 상태고요. 그 부위에 고정성 임시치아를 연결하기 위한 중간 부품을 체결을 하고 미리 준비했던 임시치아를 이제 껴보는 거죠. 그게 문제가 없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고정을 해서 이제 제작이 마무리됐고, 앞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서 치료가 마무리된 거죠. 이날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시고, 파노라마 사진을 보니까 이게 방향도 잘 맞고 해서 수술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날 소독할 때 이제 같이 하는데, 다음날 오셨을 때 잇몸이 조금씩 안무로 가는 과정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임시치아 내면에 인상제를 넣어서 잇몸의 형태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스캔바디와 스캔지그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스캔을 하죠. 시간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체득이 되는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임시치아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이 2주, 3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환자 같은 경우 이제 4주 후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임시치아를 체결을 했어요. 쓰시면서 크게 이상이 없고 심미적으로도 문제 없고, 이제 턱의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셔서 이제 4일 후에 최종 보철 제작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이 과정은 두 번째 임시치아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걸려서 최종 치아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체결하러 이렇게 오신 거고, 이거는 이제 씹는 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최종 보철 들어갈 때 아래쪽 전치 부위도 이제 같이 제작을 해서 그날 같이 세팅을 하기로 했고, 이제 세팅한 결과 사진이죠. 치아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잘 됐고, 빈 공간을 잇몸으로 채워서 치아 길이가 길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쪽 부분에 이제 중간 부품이 보이죠. 이전 사진에 보면 송곳니 부위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저쪽 부위에 이제 잇몸이랑 뼈가 소실이 돼서 저렇게 나타난 건데, 이 부위를 감추려고 하면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중간 부품을 조금 더 안으로 넣고 가능은 한데, 잇몸의 유지관리, 그 음식이 끼고 이런 것들 가능성이 좀 더 커져서 저걸 사실 열어두는 게 유지관리에서는 이제 음식 찌꺼기 관리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저때 저희가 평가하는 게 뭐냐면, 환자분이 가려달라고 하시면 이제 가려주는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할 거고, 만약에 괜찮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유지관리는 더 편하니까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괜찮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런 구강 외를 이렇게 봐야 돼요. 환자가 이게 자연스럽게 웃을 때라든지 말을 할 때 분명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말하거나 웃을 때 저 부분까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간혹 특별한 경우에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걸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철 형태를 만들지만, 보통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크게 노출이 안 되니까 이제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출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이 저걸 정말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가리는 것도 가능하긴 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제작을 합니다. 씹는 면에서 보는 사진이고, 아래쪽에도 보면 하악 전치가 많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에서 보면 그 상악의 전치가 각도가 이제 많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노라마 사진에서 이 마진도 깨끗하게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합 조정을 해서 양쪽 좌우가 균등하게 이제 물리도록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보면 T스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정밀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 전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65%가 물리고 왼쪽이 35%가 물린다고 표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우 씹는 힘의 총합을 100이라고 봤을 때 오른쪽에서 65%를 담당하고 왼쪽에서 지금 35%를 담당하고 오른쪽이 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부분에 높은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찾아서 제가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조정한 결과가 대략 55에서 44% 정도 되죠. 첫날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석유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T스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보고, 그때는 이제 50대 50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조정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많이 편해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7월 16일 오셔가지고 9월 24일 마무리가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대략 2달 조금 더 걸렸어요. 9주가 걸렸는데,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면 전후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아래쪽 교합면에서 보면 이 하악 전치부가 많이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한 4mm, 5mm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중첩을 해보면 이만큼 들어간 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측면에서 보면 뻗어진 게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온 게 치료 후의 사진을 보면 이제 비교가 다 되죠. 구강외에서 보면은 훨씬 더 크게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술 전에는 이게 뻗어졌는데 술 후에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인상이 좀 많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잘 지내고 계신데, 디지털 프라치는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전체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거, 보통 이제 4, 5개월 걸리지 2, 3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동안 임시차를 꼈다 뺐다 하는 게 고정으로 된다는 거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엄청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완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조금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디지털 프라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사례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